네, 저는 지난 10년 동안 2만여 명의 회원을 만났고요. 한 6만 킬로 이상 제 체중을 감량시켜줬고, 제가 다이어트 전문 운동센터 8개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도시락집도 하나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업계 1위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체지방 감량을 제가 6만 킬로 이상 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인증해서 나타낸 업체가 저희가 제일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계 1위라고 표현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비포 애프터 후기가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는 저희가 가장 많은 것 같아서 또 1위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채널에서 굶어서 빼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여전히 굶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사실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굶어서 빼게 되면은 이게 식욕이 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몸도 망가지고 식욕도 올라오는데 그 몸이 망가진다는 거는 이제 대사 호르몬이 사실 엉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굶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간헐적 단식 한다고 굶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마냥 굶기도 하는데 그러면 사실 근육이 빠지고 지방은 또 잘 안 빠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굶고 나서 식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굶는 걸 참는 기간 동안 계속 맛있는 게 생각나고 다음 먹을 게 생각나고 저는 이게 되게 또 몸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굶는 다이어트는 추천을 하지 않고요. 몸을 망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식욕을 좀 다스리는 게 다이어트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좋은 음식들, 좋은 식단들을 짜서 먹는 게 저는 굶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고 다시 또 잘 먹어서 요요가 오고 또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고 요요고 사실 제가 많은 회원분들 만나보면 이렇게 다이어트를 반복적으로 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잘 빠지고 또 다시 다이어트하면 또 잘 빠지고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굶어도 더 이상 안 빠지는 몸이 되고요. 또 조금만 먹어도 찌는 몸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호르몬이 사실 이제 망가져서 대사가 망가져서 그렇게 되는 원인하고 그다음 근육이 많이 빠지고 지방은 늘어난 상태로 또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굶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좀 절대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굶는 대신에 좋은 거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살이 안 찌는 체질 만들어주는 식단 3가지가 어떤 건가요? 사실 이제 살이 안 찌는 체질, 그다음에 또 몸에서 지방을 잘 사용하는 체질을 만들어주는 식단 3가지가 있는데 저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꼭 이 3가지를 잘 섭취해라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 3가지만 잘 섭취해도 사실 정말 살이 많이 빠질 수 있고 정말 놀랍도록 몸매가 변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사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식이섬유예요. 근데 식이섬유가 어떤 거냐면 탄수화물의 일종인데요. 탄수화물을 보면은 식이섬유가 있고 당질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실 당질이 많이 있냐 없냐 이것만 보시고 당류가 있냐 없냐만 보지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식이섬유거든요. 당류를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여자는 20g 이상, 남자는 25에서 30g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자가 30일 이상, 남자는 막 38까지 먹으라고 하거든요. 제가 권장하는 거는 최소한 30 이상은 먹어라라고 하는데 이게 식이섬유 하면은 그냥 야채, 채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식이섬유가 야채, 채소에는 생각보다 얼마 들어있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 것은 통곡물이고요. 그다음 콩류고요. 뭐 견과류 이런 데 사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단들로 구성해서 식이섬유를 최대한 채워주시는 게 우리가 몸이 건강한 몸이 되고 또 지방이 타는 몸이 되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고 유익균을 늘리고 이러는 게 사실 다이어트에 정말 중요하고 또 혈당 스파이크를 또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고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활성화하는 게 우리가 지방이 타는 몸이 되고 다이어트가 돼서 요요가 오지 않는 몸을 만드는 건데 식이섬유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식이섬유를 계속 먹다 보면은 우리가 몸에서 장에서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 사실 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고 있는 이제 싹센다 위고비의 원료가 되는 GLP-1이라는 호르몬도 나오는데요. 그 GLP-1 호르몬이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식이섬유에 굉장히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으면은 GLP-1 호르몬, 그다음에 또 CCK나 PYY 같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는 호르몬도 잘 나오게 되고요. 또 식이섬유를 잘 먹게 되면은 우리가 렙틴, 그렐린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렙틴은 배부를 때 나오는 호르몬이고 그렐린 같은 경우는 배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 렙틴하고 그렐린 균형도 잘 잡혀서 정말 배부를 때 렙틴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렙틴이 나와도 이게 렙틴 저항성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렙틴 저항성을 줄여주고요. 렙틴에 민감하게 반응하게끔 만들어주고요. 반대로 이제 배고프지 않은데 수시로 그렐린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렐린도 딱 배고플 때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식이섬유가 이런 복합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칼로리 자체적으로도 마이너스 칼로리입니다. 여러분 야채는 마이너스 칼로리다 이런 말 들어보셨겠지만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다이어트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아주 풍성하게 다양한 야채를 드시고 통곡물이나 콩으로 밥을 하시거나 그리고 또 견과류 같은 경우는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뭐 그릭 요거트나 아니면 따로 간식으로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식단은 단백질인데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고 근손실이 나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이어트에 좋지 않잖아요. 근육이 많은 게 기초 대사량을 올리고 다이어트에 도움된다는 말을 아마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역시 이 단백질 식품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단백질 식품을 소화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월등히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지방이 잘 타는 몸이 된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GLP-1 호르몬이라든지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이런 것들을 잘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동물성, 신불성 단백질이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고기나 그다음에 생선이나 해산물이나 계란이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드시면 되고 식물성 단백질은 콩도 있고 두부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물성 단백, 식물성 단백질 균형 있게 드시면 되는데 얼만큼 드셔야 되냐. 사실 우리가 근육량이 아주 많다. 나는 유지만 하면 된다. 이런 분들이 사실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1g, 체중 곱하기 1g 정도만 드셔도 되는데 나는 근육량을 좀 적극적으로 늘리고 싶다라는 분들은 체중 곱하기 2g까지 드셔도 되고요. 적어도 1.5g 이상은 드셔야 됩니다. 내가 체중이 60kg다. 그러면은 적어도 90g 이상 그리고 120g 정도까지 제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뭐 통풍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통풍 걸리시는 분들은 체중 곱하기 3g, 4g까지 지속적으로 먹어야 걸리는 거지 1.5g, 2g 먹는 걸로는 절대 걸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게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식이섬유 제가 30g까지 먹어라. 그 다음에 단백질 체중 곱하기 1.5에서 2g 먹어라. 근데 사실은 이것만 잘 먹어도 여러분 진짜 배부릅니다. 하루 종일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고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맛있는 거 참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맛있는 거를 참으려고 굶으면서 다이어트하면 계속 참아야 되는데 오히려 중간중간에 굶지 말고 이렇게 좋은 단백질과 좋은 식이섬유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면은 맛있는 게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지만은 생각이 훨씬 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억지로 끊고 참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좋은 식이섬유랑 좋은 단백질을 좀 계속해서 먹어봐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지방입니다. 사실 좋은 지방이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배부름을 느끼는 호르몬 이 호르몬을 가장 강력하게 분비시키는 게 좋은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지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냉합착 들기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단일 불포화 지방인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보카도 오일도 있고 또 포화 지방 중에서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MCT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그리고 버터 종류 중에서는 가공 버터 말고 천연 버터 그다음에 천연 버터 중에서도 목초 먹고 자란 소가 만들어낸 목초 버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그래서 그래스패드 버터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좋은 지방들을 우리가 매 끼니마다 적당량 섭취하는 게 식욕을 억제하고 또 위에서 배출 속도를 늦추고 다른 음식이 생각나지 않게 만들고 우리의 여러 가지 뇌 건강이나 여러 가지 혈관 건강에도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한다는 요즘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꼭 지방도 잘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찌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지방보다 훨씬 안 좋은 게 당류가 많은 탄수화물이고 가공식품이고 또 지방 중에서는 다중불포화 지방 뭐 오메가6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지방이라든지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뭐 마가린, 쇼트닝 이런 게 안 좋은 지방이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들은 좋은 지방들이니까 적당량 식사하시면서 같이 섭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단을 시작하면 언제부터 살이 좀 빠지기 시작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단하게 되면 거의 한 3일이면은 바로 느끼실 수 있거든요. 말씀드린 설탕, 그다음에 밀가루, 술, 가공식품, 배달음식 이런 거 끊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좋은 식이섬유, 좋은 단백, 좋은 지방 먹으면은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내가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체중도 내려가는 거를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몸이 좀 늦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사실 바로 반응은 오지 않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분들도 한 달 하시면 거의 3, 4kg, 많게는 7, 8kg까지 제가 빼시는 분들 봤고 또 남자분들 중에서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거의 한 달만 해도 10kg 가까이 빠지시거든요. 그리고 3달 하시면 여성분들은 10kg 이상, 남성분들은 거의 20kg 이상 가까이 제가 빼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이어트를 채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만 먹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채식한다고 식물성 단백질만 먹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실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안 돼요. 요즘에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 다 있는데 식물성에 다 없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연구 결과에서는 식물성 단백질 다양하게 먹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걸 떠나서 사실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이 근육량을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체중 곱하기 1.5에서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식물성으로 먹기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콩이나 두부를 먹는다고 했을 때 콩이나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10g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체중이 60kg예요. 그럼 체중 곱하기 이만큼 먹으려면은 120g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두부를 1.2kg 먹거나 콩을 1.2kg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 단백질 자체를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먹으라고 하는 거고 생선이나 고기나 이런 데 100g에는 20에서 2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용이합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이 더 근육 합성을 잘해준다는 논문도 많고요. 식물성 단백질 상관없다는 논문도 있지만 그런 거 다 차치하고도 식물성이랑 동물성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주는 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식물성 단백질에는 다양한 비타민이랑 뭐 무기질이 들어있고 또 동물성 나름대로 비타민 무기질이 있는데 이거를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저는 50대 50으로 먹는 걸 권장하는데 나는 근육량이 부족해서 이걸 50대 50으로 먹기가 너무 힘들다. 먹으려면은 양을 다 못 채운다라는 분들은 저는 동물성 70%, 식물성 30% 정도는 꼭 먹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좋은 단백질 음식 중에서 좀 추천하는 음식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단백질이라고 하면 동물성 중에서 저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이런 생선류를 추천하는데요.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을 추천하는 이유는 고등어, 삼치, 연어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만을 예방해준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살을 빼게 해준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은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주고 또 뇌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뭐 치매나 이런 것들 예방해주고 이런 좋은 역할들을 몸에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꼭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메가3 요즘 보충제 형태로 알약으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 연구 결과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 또 효과가 실제 음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음식으로 오메가3를 꼭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하는 단백질은 콩입니다. 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게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고 식이섬유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식이섬유도 많이 먹어야 되고 다이어트 하려면 단백질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5대5로 가지고 있는 게 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콩은 간식으로 볶아서 먹을 수도 있고요. 밥 지을 때 같이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리고 통조림으로도 굉장히 잘 나와요. 통조림으로 먹으면 가공식품인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통조림 중에서 만든 지 얼마 안 된, 제조한 지 얼마 안 된 통조림을 여러분 구매하셔가지고 뭐 렌틸콩 통조림도 있고 병아리콩 통조림도 있고 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서리태콩이나 백태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직접 삶거나 볶아서 드시면은 굉장히 우리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좋고 식이섬유를 섭취하는데도 콩만큼 좋은 게 사실 없습니다. 요즘에 닭가슴살 가공식품도 되게 많은데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저는 사실은 가공식품을 추천하진 않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사실 닭가슴살 제품 아니면 닭가슴살 볼 뭐 심지어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바, 단백질 볼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서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난 그거 먹고 살 뺐다 이렇게 또 댓글 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다이어트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건강할 거고 또 요요가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공식품의 문제가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장내 환경을 망가뜨린다는 얘기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몸에 안 좋은 작용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연구 결과가 부족하지 않냐, 너가 아는 게 다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공식품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냉동닭이나 생닭을 구매하셔서 조리를 하시고 그다음 직접 고기나 계란이나 이런 생선이나 이런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단백질을 좀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회원 중에서 실제로 제가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 이런 단백질 제품만 가지고 거의 모든 식단을 다 해결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때 엄청난 열풍이 불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열풍이지만은.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런 식품만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그렇게 2개월, 3개월 식단을 하더니 사실 생리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2개월, 3개월 식단에서 심지어 감량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식욕이 너무 폭발하는 거예요. 이 가공식품의 문제가 장내 환경의 교란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입맛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음식이 땡기게 하고 더 맛있는 음식 계속 당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닭가슴살이나 다른 것들로 만든 단백질 식품들이 여러분들의 오히려 식욕을 망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먹고도 괜찮다 싶은 분들은 드셔도 되지만은 나 이런 거 먹었더니 오히려 더 식욕이 왕성해지더라. 이런 거 먹었더니 오히려 내가 요요가 더 심하게 오는 것 같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뾰루지 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사실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근육이 너무 없으세요. 근육이 너무 없는데 진짜 닭가슴살 한 덩이 또
제대로 못 먹고 그다음에 콩 먹으라고 하면 콩 진짜 한 줌도 못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두부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단백질 제품의 형태나 쉐이크 형태가 아니면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품의 형태로 쉐이크 형태로 드셔야겠지만은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저는 좀 그렇게 먹는 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물은 그럼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은가요? 저는 물에 대해서 이제 회원분들한테 체중 25kg당 1리터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50kg이신 분들은 2리터 드시면 되고, 막 62, 3kg 나간다. 그럼 2.5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뭐 75kg 정도의 남자분들은 3리터 드시면 되겠죠. 100kg 넘는다고 4리터 넘게 드시지 말고 최대 한 4리터까지 저는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뭐 그러면 간이나 신장 망가지는 거 아니한데, 망가진다는 사례는 6리터 이상 먹었을 때 사실 사례가 나오지 4리터까지는 괜찮으니까는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이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냥 물 먹어서 소화시키는데 마이너스 칼로리다. 물 한 컵 먹으면 다 소화시키는데 50칼로리 정도 든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물이 우리 피부를 좋게 만들고요. 장이 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앞전에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식이섬유만 많이 먹고 물을 안 드시는 분들 특징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지고 심지어 식이섬유를 제가 많이 먹으라고 했더니 이거를 야채나 이런 통곡물로 드시지 않고 제품으로 사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품으로 먹고 물을 섭취하지 않아가지고 응급실을 가시는 분까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게 다이어트 할 때 오히려 더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다이어트 하다가 변비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물만 잘 마셔도 이 변비가 다 해결됩니다. 근데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도저히 못 먹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물을 마셔야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요즘 텀블러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500ml, 600ml짜리 큰 텀블러 가득 채우셔서 내가 이거 오늘 3번, 4번 비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물을 드셔야 되고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맹물을 못 먹겠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 옥수수 수염차 티백, 뭐 보리차 티백, 콤부차 이렇게 타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돌려가면서 몸에 좋은 이런 티백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이런 형태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때 뭐 당이 첨가된 그런 매실이라든지 뭐 레몬청이라든지 유자청 이런 거 타지 마시고 당이 안 들어가 있는 것들로 타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